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진영의 취미는 사생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정진영 아니고요. 네, 장진영 작가고요. 최진영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배우 장진영도 아니고요. 네, 남성 아니고요. 장진영. 여성이고요. 네, 소설집 한 권만 2019년에 펴낸 신인 작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례가 아니겠죠? 이 정도면? 2019년에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설집 마음만 먹으면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는데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뒤에 작가 후기를 보니까 2021년. 네, 네. 그러니까 2021년에 그 한파특보가 10월에 날 때 즈음부터 이 소설을 밀리의 서재에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서 연재한 걸 아마 많이 또 수정 같은 걸 하셨겠죠. 그래서 수정하셔서 2022년 지나고 2023년 봄에 내신 건데 저는 좀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나왔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난번 방송에서 이게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말하고 끝냈잖아요. 실제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 궁금했어요. 그럼 말 못할 거. 그거 스포예요? 그거 말을 못해요. 스포니까. 그래요? 네. 스포랑 근데 맞닿아 있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일로 네.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그래요? 때문에 만약에 그 대상이 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소설을 읽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이지 그럴 수 않았을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빠. 궁금증만 유발하고. 자, 우리 그러면 좀 친절하게 몇 가지 그냥 설정만 이야기를 하죠. 네네. 일단 아파트가 무대예요. 네. 아파트가 무대고 작중 화자가 있습니다. 네. 작중 화자가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의 취미가 사생활이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아니지 남편의 이야기죠. 그 아까 애들 4명 있는 사람의 취미가 사생활인 거지. 아니죠. 지금 작중 화자의 취미가 사생활인 거죠.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치. 이것저것 훈수 두고 신경을 써주는 게 예를 들어서 애도 대신 봐주고. 네네네. 아니 제가 봤을 때 3명 다 사생활이 취미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4명 왜냐하면 내가 지금 증명할 수는 없는데 요 중간에 문장이 나와요. 문장이 나와요. 그 남자에 관해서.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취미가 사생활이라는 것도 나와요. 자 읽어보시고 누구의 취미가 사생활인지. 아니 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작중 화자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물론 그 이제 주인공이란 친교를 나누는 그 이제 엄마나 아니면은 그 남편도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서 자, 하여튼 뭐 주요 등장인물이 3명 있습니다. 3명이에요. 3명. 3명. 그냥 위층에 그 애 아까 4명 있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다. 백일동 2202호와 뭐 중요해. 백일동 2302호. 그러니까 22층에 혼자 사는 어떤 여성이 작중 화자예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바로 위층에 23층에는 부부하고 애 4명이 살고 맞아요. 있는데 그리고 23층은 꼭대기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애들도 뭐 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부 맞아요.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 이렇게 이제 3명이 주요 등장인물인데 이 3사람이 다 사생활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 나이를 좀 얘기해줘야 이 주인공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줄 알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 연년생 남자애 2명과 유치원생 여성과 여자아이와 갓난아기 이 4명을 동시에 키우는 은협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1장만 하더라도 이제 은협이 주요 등장 인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은협이 아이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은엽에게 뜻밖에도 음. 좋은 친구가 한 명 등장한 거예요. 네. 바로 아래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그 은엽에게 아주 우연찮은 일로 약간 은엽의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친구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위에 은엽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층간 소음 항의 때문인지 이제 은엽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은엽이 4명의 육아를 하다가 거의 지쳐서 퓨즈가 나간 상태로 만신창이가 앉아 있는 되어가지고 앉아 만신창이가 있는 거. 되어서 앉아 있는 걸 보고 도와주다가 이제 친구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라는 게 사실 일방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염치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아랫집 언니 신세를 지는 거예요. 맞아요. 언니 나 지금 아이 유치원에 애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깐난아이 있잖아요. 깐난아이 잠깐 봐주면 안 돼? 맞아요. 깐난애 봐주는 건 일상이고 나중에는 남자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싸움이 나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렀을 때 학부모로 가잖아요. 대신. 그 언니가 대신 은엽이라는 이름을 달고 음. 거의 그 정도까지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자 아이들의 그 네. 선생님의 연애 상담까지 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1장이 이게 총 몇 장입니까? 한 5장쯤 될라나요? 하여튼 1장에는 거의 은협이 얼마나 이 애 넷을 건사하느라고 고생하는지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병원 가는 장면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나오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네네. 궁금한 채로 그냥 이 뭔가 이 등장인물 중에 한 명에 대한 일상을 쭉 설명하는 거고 네. 그 아래층 언니 아주 잠깐 나오고 네. 남편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쭉 고생 하다가 1장 마지막에 이제 가을 한파특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0월에 한파특보에서 시작했잖아요. 가을 한파특보와 이제 루브탱 1장 맨 마지막에 그 한파특보 때문에 추우니까 네. 이불을 꺼내야겠다. 겨울 이불을. 자 여기는 그냥 읽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제가 좀 그 스킵하면서 읽을게요. 지구 온난화 시대, 이상 기후가 빈번해진 현 시대 이불장 안은 크리스찬 루브탱 하일 상자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 로 1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불 꺼내려고 했다가 이불장을 뒤적뒤적 했는데 네. 갑자기 크리스찬 루브탱 하이힐 상자를 발견하는 한 겁니다. 아내가 저는 자기가 모르는 신발을. 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네. 제가 들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 현실 에피소드인데 네. 현생 에피소드인데 그 세종의 바람피는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아 세바공? 네, 세바공. 네. 네, 세종의 바람피는 공무원 세바공 우리가 이야기인데. 아는 그 청취자 세바공님 말고 네, 진짜 공무원 이야기입니까? 네, 진짜 공무원입니다. 뜬금없이 이 대목에서 아니 근데 관련됩니까? 루브탱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 왜냐하면 그 세종의 바람피는 공무원의 와이프께서 네. 우연히 그 철에 안 맞는 옷을 찾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뒤적뒤적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가 딱 나온 거예요. 그 공무원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니 공무원은 남성이고 이제 그 공무원의 사모님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신 거죠. 그 목걸이를 근데 발견한 이제 사람은 누구예요? 가정주부죠.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목걸이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당연히 추궁을 하고 닥달을 했겠죠. 근데 너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닥터 차정숙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너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산 거다. 이들이 다 차정숙을 안 봤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사모님은 절대로 믿지를 않으면서 그 세종의 관가에서 이렇게 회자가 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끝이에요?
그래 이거 러브 재미가 이거 없죠. 러브 결말이. 액츄얼리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닥터 차정숙에도 나오잖아. 팔찌지만. 그러니까 러브 나는- 액츄얼리에도 나오는데. 나는 닥터 차정수가 안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 결론이 뭐 있어야지 지금. 아니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는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다고요. 아니 지금 이런 좋은 책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아 저는 정말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진짜 집이란 뭘까 한국에서 아니, 갑자기 또 이제 루브탱에서 죽이란 뭘 루브탱 얘기 간다고. 그만하라는 약간 좀 방송을 아 루브탱 얘기 그만하라고.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루브탱 얘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자꾸 수폭은 되니까. 아 그래서 아니, 제가 조금은 집으로 더 해. 얘기를 올렸잖아요. 루브탱 이 구두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 웃겨 진짜. 이게 혹시 설마 놔주려고 보니까는 이렇게 새거 새 거고 새 건 거야. 발 그래서 사이즈도 안 근데 발이 맞고.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그래서 놔주려고 산 거야. 이 미친 이 남편이 이 비싼 거를 아니 이러고 그래서 그 봤더니 세바공처럼 이게 당신 거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자기 사이즈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차라리 다른 여자 주려고 산 거면은 덜 기분 나쁠 것 같다. 놔주려고 샀는데 마누라 발 사이즈도 이렇게 모르면 그게 더 기분 나쁠 것 슬프다. 같다, 슬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초반에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브탱 이야기는 아니 그리고 그 루브탱 구두는 그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위층에 사는 이제 아이 은협. 넷을 힘겹게 키우는 은협. 그 사람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더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공분을 사게 되는 거죠. 아이네 키우면서 이렇게 진짜 맞아. 엄청 고생한 맞아요. 이야기가 그 일장에 나오거든요. 와 진짜 얼마나 고생한 얘기를 잘 그리냐면 저는 이 작가님한테 거기서 감탄했어요. 4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4명의 시점을 바꿔가면서 이게 사실 4명을 육아한다는 얘기는 되게 뻔할 수 있잖아요. 뭐가 뻔해요. 한 명도 엄청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걸 소설로 쓸 때 되게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4명 아이들의 각각의 시점을 오가면서 너무 잘 그리고 제가 왜 이거 밤새면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읽는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 피곤함을 너무 절절히 그려가지고 진짜 너무 근데 피곤한 실제로 거예요. 그 저자가 약간 그런 재주가 있어요. 작가가. 있어요. 이 재주가 너무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중 인물의 음. 삶의 고단함을 네, 독자한테 전가시켜. 네, 진짜 너무 고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쓰신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오쏘몰 비타민을 먹었어요. 오쏘몰 아세요? 그 요즘 네이버에서 광고 핫한 같이 거, 하는 네. 그거.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YG는 압니까? 그 뭔지? 아 모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게 나온다고. 이 PPL이야 지금. 이거 저기 절묘한데? 거의 김은수급의 PPL인데 자연스럽기가. 아,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장진영 작가님이 소설을 얼마나 리얼하게 잘 쓰시냐면 소설을 읽다가 오쏘몰을 먹게 만드는 필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저는 재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최근에 오쏘몰 이면 요거 한 달분 한 12만 9천 원 정도 하는 건데 비싼 거 드시네요. 그 지난달에 젊은 작가상을 또 수상하신 네. 또 그 핍진한 세상을 이렇게 좀 네. 약간 리얼하게 잘 그리는 걸로 호평을 받으시는 분이 쓴 소설을 제가 같이 읽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의 소설을 읽었을 때랑 장진현 작가의 소설을 읽었을 때를 비교를 하면은 그분의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 그냥 같이 힘든 거야. 네네네. 같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힘이 쭉 빠져. 네네네. 아 그리고 좀 막 페이지도 잘 안 넘어가고. 네. 근데 이제 장진영 작가는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는 만드는데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계속 약간 소격 효과라고 그러죠. 약간 네.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걸 또 관조하게 맞아요. 독자로 만들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는 또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그럼- 최근에 읽었다는 그 핍진한 작가는 누군지 말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죠. 말 안 하고 예. 괜히 신뢰가 될까 봐서. 근데 맞아요. 게다가 부동산 이야기, 집 이야기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4명 육아하는 거 되게 뻔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그리듯이 부동산 이야기, 집 이야기를 많은 기사들에서 이미 접한 것들을 조합해서 쓰시는데도 새로운 통찰들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 월세집 삼겹살 이야기, 저 이거 기사로 읽었거든요. 그 월세집 삼겹살 이야기라던가 뭐 요새 그 전세법 때문에 집 주인들이 친족이 와서 살 거라는 거짓말로 사람 세입자 쫓아내려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기사들을 조합해서 쓰는 소설이 뻔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통찰들을 되게 던져줬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냥 한 2가지 정도 제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얘기 하잖아요. 요새 현대의 문제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정도의 그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세 산다는 걸 이웃들이 다 알고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들을 일부러 흘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 1307호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는데 저 1307호 뭐 3천에 200이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사는 이 어떤 세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신선했고, 그 층간소음 얘기하잖아요. 이 층간소음이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이유는 소음 자체가 아니라 그 소음이 유발되는 시각적 정보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층간 소음이 만약에 내가 위에 집이 지금 4명의 육아를 하느라고 저 엄마가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와중에 아이가 울고 이러면 이해할 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텐데 그냥 아이가 우니까 약간 그런 것에 대한 통찰 플러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집을 너무 어렵게 마련하잖아요. 진짜 우리의 집이 너무 어렵게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거의 나의 전부나 다름없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만큼은 누구한테 방해를 받는 게 요만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얻은 집인 거예요. 대출을 꼈든 뭐 몇 년을 뭐 허리띠를 졸라맸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아파트 한 칸에서 안온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조금이라도 회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분노가 확 치솟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집이 너무 구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그 야밤에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막 비타민 꺼내 먹고 근데 문제는 지금 혼비님의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 책을 이제 펼칠 독지가 청취자님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요? 아니 도대체 김원빈은 어떤 대목에서 음. 이런 통찰들을 끄집어냈을까? 아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긴 네, 하는구나. 나오긴 하는데 이 소설의 진면목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는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어요. 마치 이 소설은 아마 이런 소설일 것이다라고 독자로 하여금 소설에 대해서 규정을 짓도록 하는 장치들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작가가 네네네. 깔아놓는데 그 깔아놓은 장치들을 하나씩 수긍하면서 아, 이 소설은 이런 소설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가다가 이런 소설인 줄 알았지 아닌데 하고 또 다른 걸 툭 내밀고 그걸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이 소설의 또 진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경로를 계속 이탈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 작가의 굉장히 영리한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굉장히 새로움을 주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JYP도 약간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본 거죠. 지금 내용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루브텐과 등장인물 3명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갈등이랄까 문제가 그 꼭대기층에 사는 6 식구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전세 그 계약 무슨 청구권 네. 연장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딱 네. 내밀려 그랬더니 우리 애 이번에 결혼하는데 거기 들어갈 거라고 나가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네. 요런 좀 문제도 이제 추가로 또 발생을 하고. 근데 그 루브텐까지는 사실은 그 문제는 갑자기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 막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불쌍한 애엄마는 루브텐을 해결해야 되는데 왜 또 저런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개가 생긴 거죠. 그치. 그래서 루브텐 문제 그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이거 누구랑 남편 바람 이야기 하는 겁니까? 누구랑-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이제 찾아야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앞에 나오는 거야. 25%보다 그러니까- 훨씬 앞에.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서는 이거 닥터 차정숙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숨겨진 여자도 찾아야 되는 와중에 집도 구해야 되고 대출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집을 정말로 저기 아들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또 의심스럽잖아.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학교에서 연락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연락도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애들끼리는 또 아는 거야. 이거 너희 집이지. 이거 너희 전세지. 우리 집 아니지. 뭐 이러다가 그렇지. 전세 거지라는 얘기로 아이들끼리 이제 얘기하죠. 전세 거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그냥 아이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한 애랑 막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지금 누구 어머니 지금 누구랑 싸웠는데 학교에 나오셔야 되겠어요. 막 이런 상황이 돼서 막 그런 복잡한 와중에 부업을 하시죠. 또 이 그죠. 주인공께서 은협께서는 네. 부업도 다이소에서 물건 떼다가 1,000원짜리 나무 젓가락을 사다가 포장을 잘 바꾸고 사진을 절묘하게 찍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뭐 5배, 10배 이렇게 비싸게 하는 친환경 나무젓가락이라고. 음, 그런 또 이제 비즈니스도 하시고 네. 그래서 약간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이 얇은 책에서 그리고 그 작중 화자인 그 아랫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은 그 모든 일에 든든한 조력자인 거죠. 완전 그렇죠. 조력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나무 젓가락 좀 더 받아도 돼.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해주고. 그래서 뭐 내가 잘 사진 찍어가지고 포장 잘해서 예쁘게 잘해서 팔아보고 정 안 되면 그냥 내가 살게. 나도 일단 비싸게 하나 사줄게. 맞아요. 뭐 이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 뭐 자기 진짜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일 많을 텐데 내가 그냥 대신 학교 가가지고 그치. 그냥 어차피 뒤처리 할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YG님이 취미는 사생활의 화자는 나일 거라고 얘기한 작중하자. 작중하자. 제가 대사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은협이 내 사생활을 훔치고 있다. 근데 나도 기꺼이 해주겠다. 해주고 있다. 뭐 맞아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취미는 사생활이 나는 작중하자를 염두에 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염두에 뒀다고도 생각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 누구나 사생활은 있죠. 혼비님도 있잖아. YG도 있을 걸? 아니 근데 나 내가 지금 모르는 너무 놀랐어. 사생활이 있죠. 제가 왜 아까 약간 길게 아파트에 대한 어떤 걸 얘기했잖아요. 저는 두 분도 약간 이걸 읽고 현대 사회의 이 아파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되게 지금 선정적이고 되게 선정적인 어떤 줄거리적 요소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혼비님께서 지금 아까 길게 설명한 딱 그 정도가 적당해요. 거기서 나 너무 웃겨. 우린 평론가가 아니야. 그리고 웃겨, 거기서 정말. 뭔가 더 나아가면은 그건 스포일러가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뭔가 좀 우리가 이게- 수습이 안 돼. 아니 이게 뭐 사회파 소설도 아니고 뭐. 저는 약간 그렇게 읽었거든요. 약간 이런 생각 없어요. 이 책을 월세인분, 전세인분, 자가인분, 아파트 사는 분, 빌라인분 그 조건에 따라 이 책이 공포의 어떤 그 농도가 되게 다를 것 같지 사실 않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 백수린의 한낮의 빌라인가 뭐 네. 그것도 부동산 소설입니까 맞아. 혹시? 한낮의 빌라 부동산 소설 아니야. 진짜. 정말 진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부동산 소설 아니죠. 부동산 근데 소설 출판사에서 너무 그렇게 홍보를 출판사 했어요. 주장은 부동산 스릴러라 부동산 그랬잖아. 스릴러라고. 근데 부동산 스릴러를 읽을 법한 요소는 있고 이제 그걸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그냥 봐야 돼요. 자꾸 마지막까지 봐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이거 200쪽밖에 안 되고요. 판형도 작아가지고
아 여름의 빌라래. 여름의 빌라? 아 우리 어떻게 제목 다 틀려. 나 뭐라 그랬지? 한낮의 빌라. 아 맞는 맞죠. 한낮의 빌라는 또 뭐야? 그런 아, 책도 여름은 있지 않을까? 한낮이죠. 약간 한낮의 빌라는 약간 19금 소설 제목 같잖아요. 좋은데 하나 쓸까봐 한낮의 빌라. 그것은 부동산 소설이 아닙니다. 왠 줄 알아요? 빌라기 때문이에요. 아파트만 쳐주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은. 빌라도 이거 요새 보니까. 문제 많잖아. 아 많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파트만 쳐주더라고요. 서럽게.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약간 약간 휴먼 느낌이 아주 가득가득한 그런 휴머니즘 소설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휴먼 코미디나 어. 그거 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일요일 밤에 했던 단막극 있잖아요. 베스트 극장 뭐 이런 거 1시간짜리. 뭐 그런 약간 경쾌한 분위기로 웃픈 느낌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죠. 중반까지는 그쵸. 계속. 그런데 이제 또 진짜 뒤통수 치는 반전이 있고 그 뒤통수 치는 반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혼비님께서 아 나는 좀 기분 나빴다. 이거 용납이 안 됐다. 억지 아니냐?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였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 혼비님께서 그러신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그냥 일단 납득을 하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은 또 마련을 해놨기 맞아요. 때문에 있어요. 네. 장치들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뒤통수 맞았고 좀 찝찝한 면이 있지만은 아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작가가 좀 욕심을 내서 네.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더 넣어서 밑밥을 깔아줬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훨씬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 대목에서 마지막에 피도 볼 수 있었는데 또 끝까지 그러면은 진짜 아 그쵸. 근데 저는 네. 약간 마지막을 그나마 이제 저도 이 마지막을 보면서 복잡했어요 마음이. 되게 좋다부터 싫다까지가 동시에 드는 결말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조금 좋게 생각하자면 이게 표지에 보면 유니콘이 울고 있잖아요. 약간 저한테 있어서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스포일러를 포함하는 것 같으면 편집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민희 이 아랫집에 사는 여자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윗집입니다. 아니죠. 아랫집에 살았죠. 은협의 아랫집에 살았잖아요. 이 민희는. 아 민희가 어른 이름입니까? 네, 그 아랫집. 네. 아 민희가 같은 두 명이에요. 근데 그 아랫집에 사는 이 여성이란 존재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존재가 사람으로 형상화된 아파트 같은 존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갖는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를 자가로 가지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약간 유니콘적인 어떤 존재라면 민희 그 아랫집에 사는 어떤 언니도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4명의 육아를 하면서 치여 사는 데 있어서 너무 환상적인 친구잖아요. 저런 친구가 있으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했을 때 약간 그 민이라는 존재도 결국 현실에서의 자가 아파트 같은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이 결말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유니콘이 울고 있는 이 표지도 너무 좋고 약간 그래서 이 민이라는 존재, 그 아랫집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각자 좀 생각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아랫집 여자 이름이 진짜 민희였어요? 네, 민희예요. 민희라고 계속 잠깐. 나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앞부분인가 막내딸 이름이랑 같아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소연이란 여자애가 민희 이모한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약간 중의적인 그쵸? 의미겠죠. 네, 일부러 중의적인 그랬겠죠. 의미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가장 이제 어린 아이는 또 희망이니까 이제 그런 중의적인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약자한테 공감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진짜 신기한 게 그 대체로 소설을 읽다 보면 가해자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나쁜 놈의 시선에서 소설이 되면은 가해자한테 약간 살짝 공감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작가가 부르는 농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장진영 작가가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덮었을 때
가해자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 피해자들이 앞으로 겪을 여러 가지 고통들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맞아요. 저는 저도요. 막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그런 사람들과 겹치는 또 현실의 이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래요. 다 겪고 나서는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다음에 그냥 키득키득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 네. 또 딱 책을 덮었을 때 이런 느낌을 나게 하는 것도 작가의 재주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네. 다양한 독서 경험과 독서 후기를 낳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도 맞아요. 이건 저는 지난 올해 상반기에 나온 한국 소설 중에서 진짜 뭐 문학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두루 살피시는 분들은 뭐 다른 작품이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와 이 책 그냥 투톱인 것 네. 같아요. 아까 저도 마지막이 아쉬웠지만 제 결말에선 저도 이 책이 올해 아직까지 읽은 한국 소설 중에는 투탑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저도 문재혁 작가님의 오. 중급 한국어예요. 문지혁 작가님 이거 듣고 계실려나? 우리가 아.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게.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재혁 작가님은 속으로 뭐 얼굴 아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 생각하실지도 몰라. 저 그분은 굉장히 그런 메타 자아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어가지고. 우리는 얼굴 안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문재혁 정진영 작가 듣고 있나? 아 맞네. 아 어떡해. 근데 정준호 작가님 책을 제가 아직 못 근데 읽어서 정정 그래요. 작가님 되게 쿨하실 것 같아요. 정정 작가님 되게 쿨해서 내가 진짜 하반기 혹은 내년에는 원탑 된다라고 절체부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장진영 작가는 어쨌든 좀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웃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조여가다가 긴장을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소소한 유머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인 유머가 많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꼬마가 물어봅니다. 이모 어디 가요? 응, 오스트레일리아 알아? 오스트리아 말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야 하는데 하필 또 이모잖아 지금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게 이모 호주 우리가 그 사건 네. 그 해프닝을 보고 쓰는 건가 이런 거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전에 쓴 건가 하는 저 생각도 이 얘기 하고. 갑자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이 소설의 최고의 순간. 하지만 이 앞뒤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읽은 사람은 저게 최고의 순간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저의 최고의 순간은 방금 얘기했던 그 소연 이모라고 했던 소연이가 푼돈을 모아서 새콤달콤을 사가지고 이 주인공한테 줘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걸 받고 감동하고 막 감사할 것 같은데 소연이 엉덩이를 막 때려서 체벌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이 최고의 순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막 엄마는 그 소연이 자꾸 피부가 가렵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코로나 시국에도 피부과를 데려가는데 네. 이 작중하자는 네. 코웃음 치잖아요. 네. 저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그러면서 애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너는 이제 애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민희 나의 존재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가 너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능숙하지 않아요? 아이의 어떤 심리를 낚아채는 거, 어디 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나 너무 부럽더라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죠. 부동산 스릴러 출판사 주장대로 그 부동산 스릴러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쵸? 좀 애매하고요. 애매하죠. 근데 부동산 스릴러라는 표현을 보면 약간 웃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진짜 크리스찬 루브땡을 이 소설을 통해서 처음 알아가지고 너무 웃겨. 제가 좀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할부로 그거를 사갖고 집에 가거나 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절대 하지 않죠. 그러면 하이로 찍힐 거예요. 절대 하지 않죠.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절대 하지 않지만은 아무튼간에 나랑은 정말 이렇게 약간
그 전혀 다른 세계의 그 브랜드여가지고 이번에 검색해서 처음 알았다니까요. 근데 다들 아세요, 여성들? 그 YG 저는 남성들도 알죠. 많이 알아요. 아, 남성들 많이 어떻게 YG 알아? 도 JYP는 어떻게 알아? YG도 교양 차원에서라도 그런 좀 브랜드라든지 좀 트렌디한 거 이런 것도 좀 아니 알아요. JYP는 어떻게 알아요? JYP는 세상 모든 트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크리스찬 루브탱 한번 줘본 적 있어요? 줄 돈이 없죠. 네. 네. 네, 이번 주에는 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장진영 작가의 취미는 사생활이라는 뭐라고 딱히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냥 부동산 스릴러로 하죠. 네, 출판사에서. 자, 여러분들 진짜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자, 그리고 부동산 스릴러 금은방은 우리 혼비님 운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저 오늘 개설하면 될까요? 아니요, YG가 만들지만 혼비님이 운영합니다. 아, 제가 운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혼비님 운영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혼비님이 진짜 그 읽으신 분들한테만 네. 그 아까 그 꼭 그 이야기하고 싶지만 스포일러라서 이야기 네네네.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시원하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사람 좋아하실 것 YG와 같아요. 김원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뽑은 2023년 상반기 최고의 한국 소설 2개 네. 중에 하나. 네. 네. 취미는 사생활. 취미는 사생활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사생활 꼭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댓글 소개할까요? 네. 아, 댓글 소개해야 됩니까? 네, 동광동 호랑이님 동물 권력 뒤늦게 읽었습니다. 마냥 재밌게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들이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전환을 위한 남종영 기자님의 노고와 분투를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동물 관계에서 동물 역시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했는데 권력이라고까지 지칭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벌어진 무수한 사례들을 모아볼 수 있어 좋았고 동물 해방을 둘러싼 여러 담론들도 잘 정리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제 맥락 없는 YG가 세바공님을 조연으로 몇 번 불렀는데 네. 그 세바공님께서 장하준의 경제 레시피. 네. 네. 지금 막 완독했습니다. 저는 돌봄 노동을 사천 음식에 들어가는 고추에 비유하신 게 가장 좋았어요. 솔직히 그 전에 나오는 음식들은 조금 억지 연결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읽으면서 팩트폴리스와 함께 읽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중독 취미도 많고 독서도 많이 하시는 장하준 교수님 너무 매력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님도 저도요 GDP에 포함되지 않는 돌봄 노동 이야기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줘야 하는데 신고전주의가 다수가 되니 GDP만 신봉하는 걸까요? 고추 돌봄 노동 연결은 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방송 근데 들으시는 신고전주의 다수 되기 전에도 GDP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지표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요즘 들어서 좀 GDP 아니고 대안 지표가 맞아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귀찮아님 전혀 감 못 잡으시고 지금 댓글 남기셨어요. 음식 이야기에 경제학 이야기를 끼워 맞췄다. 본인 이야기가 많다 하시니 프리모레비의 주기율표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구성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지금 저 애청자 비하 발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찮아님 감 전혀 못 잡고 있다.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님 지금 현생 엄청 바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혀 지금 다른 방향의 책을 짚으셔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기는 지금 크리스티안 루브탱도 모르는 인간이 말이야.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나 지금 생각났어요. 귀찮아님 크리스찬 루브탱 구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뭐 어디서 갑자기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에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걸 생각하니까 귀찮아님 크리스찬 루브탱 구두 잘 어울리실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수습하려고 지금. 네, 귀찮아님 전혀 그 주기율표랑은 구성이라던가 느낌 전혀 다르고요. 한번 앞부분 읽어보시면 귀찮아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